자, 이번 시간에 뭘 설명드릴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강사랑 이제 함수 개념 계속 배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함수를 여러분들이 정의하고 선언하는 거, 호출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매개 변수.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배울 리턴 개념, 요 세 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함수에서 정의, 매개 변수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면 이 리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리턴 개념을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해서 어려워하는 것도 있는데, 자, 강사가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let rs라 쓰고 10 플러스 20, 그 다음에 콘솔 로그 해가지고 여기다가 r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할 건데,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30이라는 값이 출력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플러스라는 건 사칙연산자고 는이라는 건 대입연산자죠. 즉 내가 요 10과 20을 더한 결과값을 rs라는 변수에 넣겠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이 는 대입연산자가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훨씬 더 셌다라면 rs라는 변수에는 뭐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10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10 플러스라는 모양새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10 플러스 20이라는 연산이 되기 전에 모습 자체가 들어간다든지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플러스라는 연산자가 훨씬 더 세기 때문에 10과 20이 더해진 결과인 30이라는 값이 rs라는 변수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강사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모양새는 10과 20을 더하겠다라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이 계산된 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let rs 30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10과 20을 더한 요거를 30이라고 동일하게 취급해도 된다, 안 된다? 취급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떤 연산의 결과는 연산자, 즉 어떤 행위는 사라지고 어떤 행위의 결과만 남다는 거예요. 연산의 모양은 사라지고, 즉 어떤 값의 연산의 행위는 결과를 남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 좀 뭐 이래서 그렇지, 어떤 값의 연산의 행위, 연산을 한다는 행위 자체는 뭘 남긴다? 결과를 남긴다는 거예요. 결과. 즉 내가 10과 20이라는 값을 더한다 했을 때 그 더하는 건 연산 행위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행위는 행위자는 사라지고 뭐가 남다? 그 자리에는 값만 남긴다는 값. 30이라는 값이 남긴다. 그러면 강사가 이걸 이제 왜 얘기를 하냐면, 자, 여기다가 요 모양새를 여러분들 잠깐 기억하세요. 자, 여기다가 저는 뭐 할 거냐면 플러스라는 함수를 요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자, 지금 이 플러스는 뭐냐면 함수를 정의한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함수를 정의하려면 함수로 호출한 거죠. 함수로 호출할 거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다? 함수를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플러스라는 함수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정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펑션 플러스, 자, 지금 이제 인자값이 두 개니까 매개변수 몇 개? 두 개. 그래서 a, b 이런 식으로 써달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데, 자, 보세요. 지금 이 플러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너한테, 이 함수한테 10과 20이라는 인자값을 너에게 주면 그 10과 20을 뭐 해달라는 의미예요? 더해서 나한테 줘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rs라는 변수는 변수잖아요. 변수. 오직 값을 담기 위해 설계되어 있는 녀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플러스라는 요 함수의 실행이 뭘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수에 대한 결과로 변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30으로 변신이 돼서 rs라는 변수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undefined가 나와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요? 함수가 실행되고 그 실행된 이후에 그 자리에는 뭐가 남았으면 좋겠다? 30이라는 결과만 남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어떤 값의 연산의 행위는 뭘 남긴다? 결과를 남긴다. 즉 지금 여러분들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 그 실행한 함수 플러스라는 함수의 실행 결과가 뭐여야 된다?
30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 10과 20을 내가 줬으니까 그걸 더해서 나한테 달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걸 잘 기억하세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그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return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return. 자, return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return은 함수 실행에 대한 결과값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별표 5개 치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return이라는 거는 함수 실행에 대한 결과값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return 10 했을 때 그 결과가 뭐가 나온다? 10 나오는 거지. 그러면 강사가 여기다가 return 20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return 20 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그러면 강사가 여기다가 5라 써볼게요. 그럼 5라 쓰게 되면 이 함수 실행의 결과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5가 되는 거예요. 자, return이라는 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return은 내가 지금 10과 20을 얘한테 준 거는 얘가 매개변수가 2개니까 그러니까 2개니까 그냥 준 거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return이라는 건 뭐다? return은 함수 실행에 대한 뭐다? 결과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결과다. 자, 그러면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얘가 작동되려면 우리가 얘한테 뭘 주는 거예요? 일단 인자값을 10과 20을 줬기 때문에 각각 A랑 B에 뭐가 들어가요? A와 B에 10과 20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10과 20. 그러면 강사가 5 대신에 A라 썼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한테 뭘 주는 거예요? 그렇죠. 10 주는 거예요. 그러면 A 대신에 여기다 B라 썼어요. 그럼 뭘 준다? 당연히 20을 주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return이라는 게 함수 실행에 대한 결과값이다. 결과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판기, 그러니까 함수를 제가 자판기에 비유할 수 있는데 자판기의 매개변수라는 건 동전 투입구예요. 요즘 뭐 동전 넣는 자판기 거의 사라지고 있긴 하지만 자, 근데 이제 동전 투입구인데 그게 좀 웃기게 생겼어요. 이게 웃기게 생긴 게 무슨 말이냐면 동전을 우리가 보통 하나만 넣으면 음료를 뽑아 먹을 수 있지만 얘는 동전 투입구가 2개면 그 동전 투입구에 동전을 동시에 2개를 넣어줘야 돼요. 2개를 넣어줘야지만 자판기를 가동시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동전 투입구가 A, B 2개이기 때문에 2개의 동전을 여러분들이 뽑아야지만 내가 음료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return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음료 배출구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자판기에다 동전을 넣으니까 내가 원하는 음료를 뽑아 먹을 수 있다. 그 음료를 뽑아 먹은 행위가 바로 뭐다? return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return이라는 거는 함수 실행에 대한 결과값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얘가 우리 의도대로 실제로 A하고 B를 더했으니까 더하면 그 더한 결과를 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뭘 쓴다? 여기다가 A 플러스 B라 쓰는 거예요. 그러면 A 플러스 B인 우리가 실행한 뭐야? 10과 20을 넘겼을 때 그 더한 결과를 우리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사가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그러면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 녀석은 RS라면서 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요게 더해진 결과값이 뭐였어요? 30이었죠. 그 다음에 얘는 30과 20 넘겼으니까 50이죠. 그럼 30 더하기 50이니까 뭐예요? 80이니까 RS라는 변수에 대한 뭘 준다? 바로 80이라는 값을 준다. 자, 그래서 return을 뭐라고 외워라? 함수 실행에 대한 결과값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러면 함수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실행을 했을 때 그 실행되고 난 이후의 결과값을 내가 뭐 출력을 받겠다. 함수 실행에 대한 결과값을 사용하겠다. 라고 하지 않는 이상 return은 필수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return이 필수냐면 지금 요런 경우. 내가 그 함수 실행에 대한 결과값을 변수에다가 담아서 사용한다거나 함수를 값으로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return이 필수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썼어요. 자, 그러면 50하고 제가 30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냥 내가 50과 30을 뭐 빼줘라 뭐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엔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펑션 마이너스라 쓰고 야, 얘도 마찬가지 A, B죠. 근데 여기서 지금 얘는 값으로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출력 결과를 콘솔창에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A-B, 그죠? 그러면 이건 맞춰보세요. 이거는 지금 제가 콘솔 로그 해가지고 A-B라고 한 거는 함수 실행에 대한 결과값일까요? 아닙니다. 얘는 함수 실행 결과값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콘솔 로그는 함수 실행에 대한 결과값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여러분들이 A하고 B를 더해가지고 그걸 주었잖아요. 그죠? 10과 20을 더한 결과값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강사가 여기다가 만약에 콘솔 로그에서 여기다 안녕이라 썼어요. 안녕. 그러면 이게 지금 함수 실행에 될게요. 결과값인가요? 안녕이 결과값이에요? 아니잖아요. 콘솔 로그라는 건 이거 잘 이해하세요. 콘솔 로그는 여러분들이 10번, 100번, 1000번 해도 얘는 함수 실행에 대한 결과값이 아니라 단순히 콘솔창, 우측에 콘솔창인데 그 콘솔창에다가 내가 원하는 내용물을 출력해줘 라는 하나의 명령일 뿐이지 얘는 함수 실행에 대한 결과값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에서 50하고 30이라는 인자값을 넘기긴 했지만 그 인자값을 뭐 한 거예요? 뺀 거긴 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뺀 거긴 하지만 그거를 그냥 뭐 한 거예요? 콘솔창에다 출력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뿐이지 얘는 함수 실행 결과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 강사가 여기다가 콘솔 로그에서 자 이거 출력해 볼게요. 그럼 뭐 나올까요? 언디파인드 나와요. 보이시나요? 언디파인드. 즉 얘는 함수 콘솔 로그는 함수 실행의 결과값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마이너스라는 녀석도 함수 실행에 대한 결과값으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뭘 해줘야 된다? 리턴 해줘야 됩니다. 빼야 되니까 A-B 해줘야겠죠. 그렇죠? 20 나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 이렇게도 가능해요. 마이너스 RS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해당 함수가 실행되었을 때 그 실행된 값이 중괄호의 치환이 되는 거예요. 치환. 그러니까 왜냐면 마이너스 했을 때 요거 지금 우리가 RS도 뭐예요? 이거 아까 확인했을 때 30이었잖아요. 30. 그죠? 제가 뭐 달러 한 다음에 중괄호 쓰는 게 뭐라 했죠? 값을 치환하겠다라고 제가 쓴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달러 한 다음에 중괄호 쓰면 이 함수 실행에 대한 결과값이 요 중괄호 안쪽으로 치환이 되는 거예요. 치환. 그러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RS 해가지고 20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턴이라는 건 뭐라고요? 리턴은 함수 실행에 대한 결과값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 뭘 할 수 있냐면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let age는 20이라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다가 age is adult age 뭐 이게 뭐냐면 이렇게 찍어요. age는 성인 나이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성인 나이가 맞다. 그럼 뭐예요? 맞으면 true, 아니면 거짓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is adult age라고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age 값을 인자 값으로 넘겨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없죠? 이런 거 없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펑션 써서 자, 그러면 만약에 성인 나이니까 만약에 age가 20살보다 크다. 자, 그러면 20살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성인 나이가 맞아. 맞으면 우리가 리턴 뭐 해주면 될까요? 맞아. true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니에요. 그럼 리턴 뭐 해주면 돼요? false 해주면 돼요. 그러면 성인 나이가 물어봤을 때 true 나오는 거 보세요. 그러면 강사가 이번에는 여기다가 하나 더 써볼게요. 자, 이번에 에이지 10살이래요. 그러면 10살은 10살 그러면 10살은 성인 나이인가요? 당연히 아니니까 벌써 나오는 거죠. 그죠? 보이시나요? 벌써 나오고. 자, 그런데 맞춰보세요. 강사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안 쓰고 자, 이렇게 썼어요. 자,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에러 날까요? 실행 정상적으로 될까요? 이거 정상적으로 실행됩니다. 보이시나요?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if은 조건 체크하는 거죠. 조건문이잖아요. 그러면 조건문이 만약에 참이다. 그러면 return true 해가지고 true를 주는데 자, 그러면 return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함수는 return을 만나면 그 즉시 함수가 종료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이 리턴 true로 딱 하니까 요 시점에서 함수가 그 즉시 종료돼 버린 거예요. 종료가 되게 되면 요 밑에 라인으로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내려오지 않습니다. 내려오지 않아요. 실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함수라는 거는 리턴을 만나게 되면 그 즉시 함수가 종료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게 되면 지금 이제 true, false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근데 제가 이제 뭐라 했어요? 중괄호 안쪽에 코드가 한 줄이다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했죠.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중괄호를 떠나서 여기서 조건이 이 조건식 요게 참이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그러면 거짓이면 어차피 이 조건식 실행 안 되잖아요. 그죠? 실행 안 되니까 어디로 빠져나와요? return false로 그냥 빠져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함수라는 거는 return을 만나면 그 즉시 뭐 된다? 종료된다. 자, 그러면 이지선다를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런 식으로 안 쓰고도 한 줄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자, 우리 지난번에 조건문 배울 때, 그러니까 조건문 배울 때 뭘 배웠냐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3학년 산자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요거 배웠잖아요. 3학년 산자.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학년 산자를 쓰는 게 가능해요. 어떻게? age가 20살보다 크다. 그러면 크면 true. 아니면 뭐 false. 이게 끝이. 이런 식으로 한 줄로 표현해 쓰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학년 때를 이용하면. 자, 하여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데 return이라는 건 함수 실행에 대한 뭐다? 결과값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return은 딱 함수 내부에서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뭐다? 와일드카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와일드카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함수를 뭐 할 수 있다? 작성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